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24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네 글자부터 보시죠. 부수 확인하시고요. 난이도는 준사급 3급, 준사급 5급입니다. 도금 읽어보겠습니다. 지록 위마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4개의 글자 잘 기억할 수 있게 암기 노하우 함께 정리해봐요. 첫 번째 글자의 뜻은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가리키다는 방향을 가리키다, 가르치다는 운전을 가르치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가리킬 지자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손가락지라고도 불리우는 글자입니다. 우리 손가락에도 명칭이 있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런 식으로 쓸 때 이 가리킬 지자를 쓰죠. 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이 부분이 부수인데요. 제방변이라는 부수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한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원래 글자를 자동으로 떠올리셔야겠죠? 네, 바로 손수가 변형된 모습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비수비와 날일자가 합해진 것이 보이는데요. 이 글자는 뜻지라는 음과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2급에 해당되는 글자고요. 취지, 요지 이런 곳에 쓰여요. 그런데 이 뜻지자, 대표 뜻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 왜 그런지 감이 오실 겁니다. 위에 있는 비수비는 짧은 칼, 비수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이지만 숟가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 가리킬지에서는 날일자가 입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과 숟가락이 합해진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가리킬 지자, 손 또는 손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콕 찍어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손가락지라고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시 보겠습니다. 지도와 지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지도는 세계지도의 그 지도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도하다, 학생을 지도하다, 한자를 지도하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 도자에는 인도할 도자를 쓰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리킬 지자에 손가락이란 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지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문은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볼까요? 사슴록이라는 글자고요. 3급이어서 그런지 괜히 획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네요. 사슴록의 부수는 바로 글자 자신입니다. 이런 글자를 재부수라고 하는데요. 부수라고 해서 꼭 획이 간단한 것만은 아니죠. 사슴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슴록,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옛글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윗부분은 뿔입니다. 네, 그리고 아랫부분은 얼굴인데요. 그 중에서도 눈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은 네, 다리겠죠.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글자는 다른 글자에 비해 쓰기 연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각과 백록담. 녹각의 각은 뿔각, 그러니까 사슴뿔을 의미하고요. 백록담의 백은 흰백과 못담자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의 그 백록담이죠. 사실 사슴녹자 하면 보약의 재료인 녹용이 가장 먼저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쓰이는 용자가 1급 글자이기 때문에 따로 예시해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용은 풀날용을 써요. 세 번째 글자 보시죠. 우리가 사자성어편 19강에서 만났었던 글자입니다. 전화위복의 위였죠. 바로 할위자. 할위자의 부수는 맨 꼭대기 이 부분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긴 손톱에서 부수가 되면서 짧은 손톱으로 변신을 했죠. 손톱조입니다. 그리고 글자 맨 아래에 있는 4개의 점, 이것은 동물의 다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동물을 다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하리자를 공부하면서 예시단어로는 인이와 위주를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예시단어가 준비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예시는 행위와 당위입니다. 행위의 행자는 단일 행자인데요. 이렇게 지나다닌다란 뜻 말고도 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전에는 이 글자를 행할 행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거, 행동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위의 행자로 씁니다. 그리고 당위의 당은 마땅당입니다. 우리가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마땅히 해야 하거나 돼야 하는 것을 당위라고 하죠. 이제 마지막 글자 보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말맞자입니다. 스스로를 붓으로 갖는 제부수 글자네요. 말맞자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의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말의 갈기와 말의 꼬리, 그리고 4개의 다리를 강조한 글자예요.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와 마차인데요. 출마의 출은 날출자를 쓰시면 돼요. 이 출마란 말은 우리가 선거와 관련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말을 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의미했다면 요즘은 어떤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뜻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마차의 차는 수레차, 말이 끄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이 수레차는 거라고 읽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차라는 발음으로 읽으셔야겠죠? 오늘의 글자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개의 글자가 동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네, 해석해 보시죠. 일단 글자 그대로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시도해 보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숨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시황이 죽은 틈을 타서 권력을 욕심내는 환관, 조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간신 박중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박중원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왕열을 내세웠듯이 여기서도 조고는 맏아들 부소가 아니라 호해를 황제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어느 날 조고는 황제 호해에게 사슴 한 마리를 바치며 좋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호해는 이것은 분명 사슴인데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여러 신하들 또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조고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많은 신하들이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대답한 사람들은 철저한 응징을 당해야 했죠. 그래서 지록이 말하는 이 사자성어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력을 휘두르고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편 24번째 시간은 권력의 눈이 먼 조고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자편으로 돌아올게요.